안녕하세요. 국가공인 샵마스터 자격시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한국샵마스터협회 임소영입니다. 이번에는 5번째 시간으로 패션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노하우의 학습 내용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고객 만족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 심리 7단계와 세일즈 스킬, 네 번째는 고객 클레임에 대한 예방 및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쉽지만 조금은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 만족이란 말 그대로 CS란 말 그대로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이 우리 매장을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상품들을 구매함으로써 얼마큼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지, 요즘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물건의 가격 대비 물건의 성능보다는 가격에 비해서 나의 만족도는 얼만큼 갖고 있는지, 얼만큼 만족하는지가 더 중요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3요소에 대해서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 이미지, 이 세 가지가 고객 만족 3요소에 속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서비스는 우리 매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고객 응대, 클레임 처리관에 대한 그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은 소비자에게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익 사업을 한다든지 이미지를 좋게 어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나 전략적인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기업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우리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면서 나에게 느끼는, 그리고 매장 분위기를 겪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만족감과, 그리고 때로는 발생하게 되는 그런 클레임에 대한 처리,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서비스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그리고 겪어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객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샵마스터 분들은 먼 미래를 또 예측을 하고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전체적으로 좀 넓고 멀리 보는 그런 시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의 클레임을 당장 그냥 해소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우리 고객의 클레임을 잘 해결해서 우리의 고정 고객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항상 고민해 보시는 것도 우리 샵마스터 분들이 갖고 계셔야 할 그런 능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큰 고객 클레임 건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겠네요. 새로 산 신발이 한 부분이 일주일이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많이 뜯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새 상품으로 저는 교환하고자 교환을 원화해서 매장을 방문을 했는데, 저 멀리서 보는 그 직원분의 이미지는 잘 안 바꿔줄 것 같다. 그래도 2주밖에 안 된 신발인데 라는 그러한 가슴 졸여지는 그런 그 느낌을 안고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쁜 와중에서도 저의 이 클레임을 굉장히 신속, 정확, 빠르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미지와 달랐네? 한순간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그 매장의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고, 그곳에 가면 그 매장, 그 브랜드가 있지? 라는 것이 굉장히 깊게 기억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꼭 클레임이 있는 고객이라고 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 계속해서 남지는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고객을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매니아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우리의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고객으로 또 활동을 해주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미지 메이킹의 그 샵 마스터 사원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 요소 3가지입니다. 의욕과 체력 그리고 애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일하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단어로 또 표현해 보니 저건 뭐지? 하는 생각들도 드실 거예요. 처음에 1번에 나와 있는 의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행동을 하기 위한 스타트,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무언가가 우리 제품들이 궁금하고 좀 더 고객이 볼 때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더 불편함은 없는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러한 의욕을 갖고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체력 또한 이렇게 의욕만 앞서고 생각만 많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체력 또한 자기 관리가 잘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애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품들의 정말 좋다라는 그러한 애정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회사의 제품들보다 활용도도 뛰어납니다. 코디네이션 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을 고객에게 권할 때에도 이러한 애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 내가 이 일을 하면서의 자신감 또한 애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샵마스터 사원이 갖고 있어야 할 행동 원칙 5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을 접하게 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의 원칙인데요. 첫 번째로 웃는 얼굴입니다. 이 웃는 얼굴이 말로는 그냥 쉽지만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아이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길을 거닐고 있을 때 매장 안에 혼자 있는 이 직원분들, 샵마스터분들의 표정과 이 행동들은 어떠한지 살펴보시면 내가 주의 깊게 이 웃는 얼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지나다니면서 매장에 혼자 있는 직원분들, 샵마스터분들을 볼 때 물론 활기차고 좋은 자세, 좋은 이미지로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이렇게 짝다리를 짚으면서 핸드폰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우리 상품, 진열대에 너무나 편안하게 기대 있으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 공간 안에서 나 혼자만 생각할 때에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그러한 자기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일하는 이 공간이 나의 무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자세가 그런 표정이 아마 쉽게 나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연예인분들 무대에 올라가고 들어가는 것 보셨을 때 뒤에서 나오기 직전까지는 어떠한 자세에 어떤 표정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모습이 공개됨과 동시에 무대로 앞서 나옴과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표정과 스타일링 그러한 액션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샵마스터 분들도 반공인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과 그리고 빠르게 어떠한 고객의 원하는 것들을 대응하는 그러한 행동력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기법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런 비언어적인 이런 제스처적인 부분들과 약간의 손재주
너무 큰 손재주 없으셔도 돼요. 약간의 손재주로 예쁘고 단정하게 상품을 다치지 않게 포장해서 고객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행위들 또한 우리가 작지만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실과 그리고 다섯 번째 연구, 이러한 그 원칙들의 요소들로 우리 직원분들과 우리 샵마스터분들의 더욱더 전문적인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꼭 집중해서 훈련하셔야 하는 그런 원칙들,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부분들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구매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구매 심리 7단계, 1단계는 뭐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암기하시려고 접근을 하시다 보면 너무나 암기할 것이 많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매 심리에 대한 7단계. 첫 번째로 소비자들은 저 제품, 저 상품 구매하고 싶다. 저건 뭐지? 라고 어떠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내가 착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반짝거림이 예쁘다. 혹은 그 의상 실루엣이 굉장히 아름답다. 라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연상을 합니다. 이 치마는 내가 집에 갖고 있는 그 블라우스, 스웨터와 같이 매칭을 하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아. 너무나 만족스러운 나의 이미지가 연출될 것 같아. 라고 상상, 연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고 싶다. 라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교하게 되죠. 내가 그 전에 보았던 다른 상품들과 혹은 매장 안에서 보았던 다른 상품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나을까? 어떤 것이 더 가격 대비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비교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샵마스터 분들의 중요한 그 능력이 발휘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하면서 결정을 하기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객님 그것도 예쁘신데요. 이것도 예뻐요. 이건 그냥 화사하고 이거는 좀 이것도 좀 화사함이 덜하긴 하지만 이것도 예쁘네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라기보다 빠르게 행동적인 구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줘야 합니다. 좀 이 고객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느꼈는지를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고객님께서 그 셔츠와 그 블라우스와 함께 매칭을 하실 때 이 치마는 어떠한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 어떠한 부분은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단점을 같이 함께 언급해 주시고 또 하나의 비교 대상 또한 장단점을 같이 언급해서 고객이 이 두 가지의 상품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감수할 수 있는 장점은 뭔지 버리고 여기에서 얻는 장점이 더 많은지 이렇게 간략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 요점들을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면 좀 더 구매 행동으로 가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우리 샵마스터 분들의 최종 목적은 고객의 만족과 그리고 매출의 향상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단축해 주시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고객의 구매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그러한 심리의 흐름을 갖고 있는 고객을 대하는 우리는 어떠한 스킬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10단계나 되네요. 그렇지만 아까 구매 심리에서처럼 좀 상상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대기 자세입니다. 언제든지 고객과 아이 컨택하면서 고객이 필요한 정보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이 좀 제품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을 때에 접근을 합니다. 이 접근이라는 것은 고객의 스타일에 맞춰서 멀리서 언급만 해줘야 하는 고객들도 있고요.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제시를 해주거나 정보를 줘야 하는 그러한 고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센스를 발휘해서 고객에 맞는 접근과 그리고 응대를 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객의 니즈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고객의 관심사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상품을 제시를 해줍니다. 고객이 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을 제시를 해주고 혹은 같이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를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간략하게 고객이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고민하게 하시는 것보다 비교 대상이 한 가지 정도 있는 것이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더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거나 혹은 너무 많은 양의 그 제품들, 상품들을 가지고 고민하실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줄여주시는 것도 우리 샵마스터 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그런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하시게 되면 행동적인 결제로 이어지시게 되고 고객께 전달을 할 때에도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라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잡히 편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스킬도 갖고 계셔야 하고요. 또 뭐 전달과 전송, 때로는 고객이 지금 당장 가지고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택배 배송이라든지 추후에 찾으러 오시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형태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이 10단계, 앞서 소비 그 심리에 대한 7단계들이 좀 더 쉽게 기억에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하시면서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앞에 두 가지 스킬과 소비 심리를 이렇게 원형 형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고객의 그 형태이고요. 바깥쪽 원형이,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샵마스터 분들, 우리 직원분들이 고객에게 응대를 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매장을 선정하면서 우리는 대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소와 표정, 바른 자세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진입할 때 첫인사와 함께 고객이 상품을 찾을 때 그것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관심사를 파악할 때 또 한 가지 팁은 고객의 시선의 방향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옆에서 이렇게 잘 관찰하시면 고객은 저 정도에 있는 저 상품을 관심 가져 하는구나. 혹은 진열되어 있는 위쪽, 아래쪽에 진열되어 있는 이런 소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옆에서도 굳이 이런 대화를 통하지 않고도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판매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표현들이 필요하시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객의 질문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의견 그리고 정확하게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에 대한 그 질문 응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계산하실 때도 주의사항은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현금 얼마를 받았습니다. 상품권 얼마를 받았습니다. 라고 꼭 집어서 고객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도 끝까지 우리 매장은 나의 무대라고 말씀드렸죠. 고객이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스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끝까지 놓치지 않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객 클레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 고객의 불만을 쌓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안 좋은 그러한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나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기업에서는 아무런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고객들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클레임 건에 대해서는 회피한다기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고객들도 한 번 더 이렇게 분노와 불만이 한번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같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더 좋은 결과로, 좋은 우리 고정 고객,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고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레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그 학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간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이유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겠지만 클레임 처리 단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불만에 대해서 먼저 경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고객이 그런 안 좋은 그런 감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시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당장의 해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는 그러한 고객의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을 검토하고 제시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만족스러웠는지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고객으로 남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마케팅 이런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는 포인트 제도도 있겠고요. 그리고 한번 연락처가 남겨진 고객에게는 시즌별로, 시기별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든지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세일 중입니다.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그 고객에 대한 관계 형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그냥 일반 고객들도 그 우수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잠재적으로 한번 잠깐 들렸다가 나간 그런 고객들도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좋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족하고 있는 그런 고객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매장에서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고객의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한번 방문하셨던 고객들을 조금 기억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키워나가시고 그렇게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적이나 방법적인 노하우적인 부분들을 키워나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회에 걸쳐서 우리 그 국가공인 샵마스터 자격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교과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더 욕심이 나기 시작하시나요? 그럼 지금 바로 검색을 하십니다. 네, 한국직업연구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시험 일정과
그리고 이러한 과목에 대하여서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시험이 이루어져 있는지 첫 시간에 제가 언급해드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이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해하실 분들은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떤 형태의 문제들로 콕콕 찝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욕심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해드린 이 요약된 부분들이 이 시험 객관식과 주관식에 가장 많이 출제된 그런 횟수를 갖고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5시간 5회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실 때에 좀 더 스토리텔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패션의 용어들 꼭 암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우리 그 2차 주관식은 3회까지 연이어서 응시할 수 있죠. 3회까지 굳이 안 가실 거예요. 1차, 2차 모두 1회에서 찰떡같이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또 현장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이러한 그 실력 발휘와 그리고 내 아이덴티티를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우리 직원분들과의 소통, 전체적으로 매장의 총관리자로서의 그러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총 5회에 걸쳐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샵마스터 협회 혹은 한국직업연구진흥원에서 검색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